미국 시간으로 오늘 오전 로스앤젤레스 LA의 하늘은 맑았지만 LAFC의 훈련장인 퍼포먼스 센터에는 거대한 먹구름 같은 검은색 차량 행렬이 들이닥쳤습니다. 훈련 중이던 손흥민 선수와 동료들, 그리고 취재를 나온 기자들마저 숨을 죽였습니다. 대통령 경호 행렬을 방불케 하는 경호원들을 대동하고 차에서 내린 거구의 사나이. 그는 다름 아닌 농구의 신, 킹킹이라 불리는 르브론 제임스였습니다. LA 레이커스의 슈퍼스타이자 미국 스포츠계에 살아있는 전설인 그가 도대체 왜 농구 코트가 아닌 축구 훈련장에 나타난 걸까요? 처음엔 다들 구단주와 비즈니스 미팅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르브론의 발걸음은 사무실이 아닌 땀 흘리며 훈련 중인 손흥민 선수에게로 직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장면은 미국 스포츠 역사를 통틀어 가장 충격적이고도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천하의 르브론 제임스가 손흥민의 두 손을 맞잡으며 내 아들 때문에 왔다며 쩔쩔매는 모습이 포착된 것입니다. 심지어 오타니 쇼헤이와 비교하는 질문에는 뼈있는 한마디를 던져 현장을 초토화시켰는데요. 두 명의 황제가 만난 역사적인 현장, 그 뜨거웠던 내막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오전 10시 LAFC의 전술훈련이 한창일 때였습니다. 갑자기 훈련장 입구 쪽이 소란스러워지더니 2m 6cm의 거구가 성큼성큼 그라운드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르브론 제임스였습니다. 도스 산토스 감독마저 훈련을 중단시킬 정도로 압도적인 아우라. 하지만 르브론의 표정은 코트 위에서의 맹수 같은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치 연예인을 보러 온 팬처럼 설레는 표정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놀란 표정으로 다가가자 르브론은 먼저 모자를 벗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헤이, 소니선이. 훈련 방해해서 미안해. 하지만 자네가 LA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인사를 안 하고 지나갈 수가 없었어. 주변에 있던 LAFC 동료들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미국 스포츠의 아이콘이 갓 이적해온 아시아 선수에게 먼저 고개를 숙이며 악수를 청한 것입니다. 르브론은 손흥민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환영해, 캡틴. LA는 이제 자네의 도시다. 내가 보장하지. 르브론 제임스가 이곳을 찾은 진짜 이유는 바로 다음 순간 밝혀졌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해진 LAFC의 7번 유니폼을 꺼냈습니다. 새 유니폼도 아니고 누군가 입었던 흔적이 있는 유니폼이었습니다. 르브론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내 아들 브로니비아 로엔-NY와 브라이스가 난리가 났어. 아빠가 레이커스 훈련 가는 건 관심도 없는데 소니가 LA에 왔다니까 당장 가서 사인 받아오라고 아침부터 들들 볶더군. 현장은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NBA를 호령하는 킹 제임스도 집에서는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었던 겁니다. 내 아들들이 피파 축구 게임을 하는데 거기서 자네는 싱가드야. 애들이 오타니 경기는 안 봐도 자네 경기는 새벽같이 일어나서 보더군. 나한테 아빠는 왜 소니처럼 가마차기를 못해? 라고 묻는데 할 말이 없었어. 웃음. 미국 최고의 스포츠 스타의 자녀들이 야구가 아닌 축구, 그것도 손흥민에게 미쳐있다는 사실. 이것은 미국 내 젊은 세대의 문화 권력이 어디로 이동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환하게 웃으며 정성스럽게 유니폼에 사인을 해줬고 르브론은 마치 보물이라도 얻은 듯 기뻐하며 인증샷을 찍었습니다. 이 역사적인 만남을 취재하던 ESPN 기자가 르브론에게 짓궂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르브론, 당신은 LA의 왕입니다. 최근 오타니 쇼헤이도 LA의 상징이 되었는데 손흥민과 오타니 중 누가 더 LA에 어울린다고 생각합니까? 자칫하면 논란이 될 수 있는 질문. 하지만 르브론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특유의 제스처와 함께 충격적인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오타니? 그는 훌륭한 야구 선수지. 리스펙트해. 하지만 잘 들어. 내 아들들, 그리고 내 아들의 친구들은 학교에서 오타니 이야기를 안 해. 그들은 전부 소니의 찰칵 세레머니를 따라하고 있어. 르브론은 손가락으로 손흥민을 가리키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오타니는 미국과 일본의 스타야. 하지만 소니는? 내가 유럽 투어를 갔을 때도 아프리카에 갔을 때도 아이들은 소니 유니폼을 입고 있었어. 글로벌 아이콘은 바로 이 친구야. 농구 황제인 내가 인정한다고. 오타니는 몰라도 소니는 전 세계가 알지. 오타니는 몰라도 소니는 안다. 이 말은 LA 현지에서 야구의 인기가 축구,
특히 손흥민이라는 브랜드에 밀리고 있다는 것을 NBA의 제왕이 직접 인증해준 셈입니다. 일본 기자들의 표정이 흑빛으로 변한 것은 당연했습니다. 만남의 하이라이트는 마지막이었습니다. 사인을 받은 르브론이 자신의 매니저에게 손짓하자 매니저가 르브론의 레이커스 23번 실착 유니폼을 가져왔습니다. 르브론은 그 유니폼을 손흥민에게 건네며 믿을 수 없는 제안을 했습니다. 소니, 이건 내 선물이야. 그리고 실례가 안 된다면 자네가 지금 입고 있는 그 땀에 젖은 훈련복 나한테 줄 수 있나? 내 체육관에 걸어두고 싶어서 그래. 천하의 르브론이 새 유니폼도 아닌 손흥민의 땀이 묻은 훈련복을 요청한 것입니다. 이는 스포츠 선수들 사이에서 최고의 존경 얼터밋 리스펙트를 의미합니다. 너의 노력과 땀을 존경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흔쾌히 옷을 벗어 건넸고 두 선수는 서로의 유니폼을 들고 포옹했습니다. 2m가 넘는 거구의 르브론과 183cm의 손흥민. 키 차이는 컸지만 그 순간 두 사람의 존재감의 크기는 대등했습니다. 이 장면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실시간으로 퍼져나가자 미국 전역은 난리가 났습니다. 아, 르브론이 먼저 찾아가다니. 손흥민 클래스 미쳤다. 오타니 의문의 1패 추가. 르브론은 오타니 보러 다저스 구장 안 갔잖아. 르브론 아들들이 축구팬이라니 진짜 미국 트렌드가 바뀌긴 했구나. 종목 레전드끼리의 만남. 가슴이 웅장해진다. 이게 바로 게임 레코그나이즈 게임 고수는 고수를 알아본다이다. 현지 언론들도 일제히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농구 황제가 축구 황제를 아련하다. 오타니를 지운 르브론의 한마디 소니는 글로벌이다 등 손흥민의 위상을 재확인하는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LA는 스타들의 도시입니다. 하지만 그 별들 중에 별 킹 르브론 제임스마저 손흥민을 찾아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유명인을 만난 해프닝이 아닙니다. 축구 불모지였던 미국 땅에서 아시아에서 온 한 선수가 기존의 주류 문화를 압도하고 새로운 왕으로 등극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대관식과도 같았습니다. 야구의 오타니를 넘고 농구의 르브론과 어깨를 나란히 한 캡틴 손흥민. 그의 질주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미국 축구계가 그야말로 초비상 사태에 빠졌습니다. 단순한 이적설이 아닙니다.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의 해를 앞두고 미국 MLS의 판도를 바꿀 거대한 태풍이 불어닥쳤습니다. 이탈리아 세리에어를 정복하고 로마의 황제로 불렸던 파울로 디발라. 그가 자신의 마지막 전성기를 불태울 파트너로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가 아닌 대한민국의 캡틴 손흥민을 선택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유럽 이적시장 전문가 에크렘 코누르는 LAFC가 디발라 영입전의 최종 승자가 될 확률이 매우 높다고 타전했습니다. 도대체 디발라는 왜 조국의 영웅 메시가 있는 마이애미를 뿌리치고 손흥민이 있는 LA를 선택하려는 걸까요? 그 뒤에는 눈물겨운 친한파 스토리와 손흥민을 향한 무한한 존경심이 숨어 있었습니다. 가슴 웅장해지는 오늘 소식,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바로 확인해 보시죠. 현재 시각 2025년 12월 22일. LAFC 구단 사무실은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손흥민 선수의 영입으로 이미 미국 서부를 평정한 LAFC가 이번엔 MLS 우승이라는 마지막 퍼즐을 맞추기 위해 지갑을 활짝 열었습니다. 타겟은 바로 보석 파울로 디발라. 이번 시즌을 끝으로 AS 로마와 계약이 만료되는 그를 잡기 위해 아르헨티나 명문 보카 주니어스는 물론이고 메시와 수아레스가 버티고 있는 인터 마이애미까지 참전했습니다. 사실상 메시의 마이애미 vs 손흥민의 LAFC라는 자존심 대결이 펼쳐진 건데요. 미국 현지 전문가들은 처음에 마이애미의 우세를 점쳤습니다. 같은 아르헨티나 국적의 메시라는 존재감이 컸기 때문이죠. 하지만 기류가 급변했습니다. 디발라의 에이전트가 LA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는 목격담이 터져나온 것입니다. 축구 좀 아시는 분들은 무릎을 치실 겁니다. 디발라가 마이애미 가면 메시랑 동선 겹쳐서 망한다. 맞습니다. 디발라와 메시는 플레이 스타일이 너무 비슷해서 국대에서도 공존이 어려웠습니다. 마이애미에 가면 디발라는 그저 메시의 백업이나 들러리가 될 뿐입니다. 하지만 LAFC는 다릅니다. 이곳엔 공간의 지배자 손흥민이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폭발적인 스피드로 뒷공간을 털어주면 그 틈을 타 디발라가 킬패스를 찌르거나 중거리 슛을 꽂아 넣는 그림.
이건 그야말로 악마의 재능과 신의 득점력이 만나는 완벽한 조합입니다. 현지 분석가들도 흥분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에게 부족했던 건 창의적인 패스 한 방이었다. 디발라가 온다면 손흥민은 시즌 30골도 우습게 넣을 것이다. 디발라 본인도 이 매력적인 제안에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디발라가 LA행을 결심한 결정적인 이유가 또 있습니다. 바로 그가 축구계에서 소문난 친한파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기억하실 겁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공포에 떨던 시절, 디발라는 자신의 SNS에 태극기가 선명하게 그려진 마스크를 쓴 사진을 올려 한국 팬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한국 팬들이 보내준 선물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가 가장 힘든 시기에 인증샷으로 화답한 것입니다. 심지어 한국 팬이 보내준 과자를 먹으며 엄지를 치켜 세우는 모습까지 보여줬었죠. 미국의 한 소식통에 따르면 디발라는 사석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한국 팬들의 열정을 잊을 수 없다. 소니선이와 함께 뛴다면 매일 한국 팬들의 환호를 받을 수 있지 않겠나. 그것은 나에게 큰 동기부여다. 상상해 보십시오. 2026년 시즌 개막전, LA의 맑은 하늘 아래. 왼쪽에는 득점왕 드니 부앙가, 중앙에는 테크니션 파울로 디발라. 그리고 그 모든 공격을 마무리하는 최전방의 캡틴 손흥민. 이른바 손디부 라인의 탄생입니다. 이건 MLS 수준이 아닙니다. 당장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 나가도 4강은 갈 수 있는 스쿼드입니다. LAFC 구단주가 셀러리캡 연봉 상한선 따위는 신경 쓰지 마라. 벌금 낼 돈은 충분하다며 큰소리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벌써부터 LA 현지 한인 사회는 축제 분위기입니다. 손흥민 보러 갔다가 디발라까지 본다고? 티켓값이 100만 원이라도 간다. 이제 LA가 진짜 축구 도시다라며 기대감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말년에 편하게 돈이나 벌러 가는 곳이 미국이라지만 손흥민 선수가 있는 곳은 다릅니다. 그곳은 여전히 치열하고 뜨거우며 승리를 향한 집념이 불타는 곳입니다. 그 뜨거운 열정이 또 다른 월드클래스, 디발라를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메시의 그늘이 아닌 손흥민의 파트너가 되기를 선택한 천재 공격수 디발라. 과연 2026년 이 두 선수가 만들어낼 합작골은 몇 골이나 될까요? 벌써부터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소식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디발라와 손흥민의 조합 찬성하신다면 댓글로 무조건 우승이라고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가슴 벅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